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지난 주말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나왔습니다.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전체 규모는 9조 원이 넘습니다. 9조 저희가 한 3천억이라고 5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더 훌쩍 뛰어넘었어요. 예, 근데 좀 세부 내용을 좀 보면은요. 예. 실질적으로 현금성 지원은 이제 5조 원대입니다. 5조 6천억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융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예. 금융 지원 방식으로 해서 일단 전체 규모는 9조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. 임대료 지원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었잖아요. 그래서 네. 우리가 그때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? 임대인에게 계좌로 쏴준다 아니면은 그 임대료 대비 50%를 지원한다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선별 작업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교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정액의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지원이 포함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예. 2차 지원금 대비 최대 100만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가령 2차 때는 집합 금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아닙니까? 네. 여기에 100만 원이 늘어난 이제 3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액수가 커진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대료에 대한 보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예. 나머지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. 그리고 일반 업종 중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증빙하게 될 경우에 이제 100만 원.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윤곽이 드러났고요. 이것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고 네. 여기에 이제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. 이미 2차 때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2차 때 하신 분들은 그냥 아마 이번에도 받게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. 그게 이제 8월 말 기준이었으니까 예. 10월, 11월, 12월에 또 사정 나빠진 분들은 아마 추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. 특수 고용, 프리랜서 같은 경우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50에서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. 방분, 돌봄 종사자들이 한 50만 원들 이제 함께 지원이 되는. 그러니까 고용과 소상공인의 양대 지원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또 하나 좀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2차 때 택시 기사분들 사이에서 나뉘었잖아요. 예, 왜 개인 택시만 되고 법인 맞습니다. 왜 안 되냐. 그리고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우리가 훨씬 더 힘든데 그런 역전 현상들도 얘기했는데요. 이번에 큰 틀에서 택시 기사분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. 근데 액수의 차이가 있는데요.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소상공인 사업자의 일반 업종에 준한 10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. 법인 택시 기사분은 큰 틀에서는 이게 이제 셀러리맨의 기준이지만 어쩐 택시 기사의 그런 어떤 월급의 특수 체계를 감안해서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이제 5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돼서 큰 틀에서 이번 3차 때는 택시 기사분들은 모두 다 이제 지급 대상에 올라간다.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? 1월 중순부터 아마 이제 지급이 돼서 당국 방침은 설 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고용 취약계층 중에서 이제 신규 지원하는 분들 이분은 이제 서류 증빙이 있어야 되고 아마 검토도 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. 다만 이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특별한 서류 지참 없이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미 폐업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네.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나요? 그렇죠. 어떻게 거기 되나요? 보면 이제 억울하시다. 이 지원인데 우리는 불과 한 달 전에 막 닫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감안해서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이라는 목록도 두었습니다. 약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대상은 한 16만 명 정도가 여기 포함이 되고 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가동하기로 했습니다. 예, 그 임대인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이제 이슈였으니까 네.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 임대인 부분에서는 세액공제,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사업과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대통령이 임대료 지원을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선별 지원이 어려웠던 거예요. 그래서 액수가 좀 증대되면서 임대료 지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당국은 또 한 축을 더 가동을 했는데 바로 임대인들 스스로 좀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경감해주는 그런 독려를 하게 된 겁니다. 그게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인데요. 기존에는 이게 50%였습니다. 즉 깎아준 거에 절반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었는데 이 세액공제를 75%까지 높여놨습니다. 70%가 아니라 75%인가요? 70%입니다. 예, 70%? 70%로 이제 높여놨는데 왜 제가 75로 잠깐 헷갈렸냐면 이렇게 되니까
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세율이 뭐 35%도 되는 경우 뭐 1억 이상 과표는 8,8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70%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 내는 것보다 이 혜택을 누리는 게 훨씬 더 큰 건가요? 예, 큰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아마 이 착한 임대인 제도를 70%로 세액공제는 높이되 대상은 좀 아예 고소득자, 이 과표가 높은 임대인들은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은 예. 여기에 대한 이제 고려도 분명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네.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현금성 지급으로도 지원을 하고요.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경감하거나 안 받는 것을 독려하는 두 축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뭐랄까요? 이 정책, 이 발표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근데 부족하다는 게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예. 이거 외에 또 뭐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런 거 납부 유예도 하고 정기료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는 네.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거의 마지막까지 왔잖아요. 하고 이게 연초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실은 좀 이 닥친 어려움 때문에 역시 그 정도에 비하면 미약할 수 비약하다는 있다.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. 그러나 또 당국도 뭐 최대치로 또 예.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역시 힘든 것들은 사실이고 오늘 나온 통계를 봐도 민간 소비가 절대 안 살아납니다. 이게 참 뭐 어쨌든 수출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예. 버티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직격탄을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참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